기품.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을 갖추고 정교하면서도 노련한 손놀림으로 작업에 임합니다. 수제옷이란 저희 정성과 혼이 들어있는 작품이다. 6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성에 혼을 더해 수제 양복을 만들어 온 사람. 나는 명장이다. 오늘은 박종호 양복 명장을 만나봅니다. 법조인부터 직장인들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곳은 서울 서초동인데요. 트렌디한 느낌의 아웃테리어가 눈에 띄는 이곳. 대한민국 명장의 집. 명장의 단어가 주는 묵직함이 느껴지시나요? 재킷부터 셔츠, 구두 등 양복과 관련된 소품들이 너무 멋스러워 마치 영화 촬영 현장 같은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박종호 명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명장의 차림새인데요.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다는 듯이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시선이 절로 갑니다. 예, 수트를 입고 고객을 대하거나 가봉을 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죠. 우리가 캐주얼을 입고 무엇을 일을 할 때는 몸이 좀 흐트런 경우가 있겠으나 수트를 입었다 했을 때는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트를 입고 일을 합니다. 출근 전 그날의 셔츠를 고르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작업에 임하는 마음도 다지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양복을 만든 세월이 반백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양복을 만들어 온 65년의 시간이 쌓인 명장의 손에는 훈장처럼 깊은 주름이, 또 마디마디 굳은 살이 그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패턴을 뜨고 원단을 가위로 자르던 그때를 명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또 그 당시 뭐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생각도 없던 차에 집안의 어른께서 너는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 기술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예, 6.25 전쟁 이후에 그 양복점들이 성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성복도 나오지 않을 때니까. 그 양복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양복을 택하게 됐습니다. 양복 일을 하겠다는 꿈을 꾼 적도 없이 그저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배워야 했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이 먹고 살기 위해 양복을 업으로 삼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세월을 버티니 그 시간들은 곧 실력이 되었습니다. 명장의 재능이 빛을 발한 건 양복일을 시작한 지 10여 년 후였는데요. 이영호 씨라고 제 직계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의 시스템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수를 해줬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 밑에서 배웠던 그 재단 기술들이 좀 뭔가 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것인데 아이비 스타일이란 조금 상의 길이가 짧고 어깨는 좀 잘 맞으면서 좀 편안한 이 허리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턱 걸쳐서 입는 듯한 그런 편안한 옷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실감했던 게 그 옷을 만들어낸 이후에 좀 자연히 옷을 잘한다는 이름이 이렇게 명성을 떨치게 돼서 부산의 명문 중에 하나인 양복점이었는데 그때 거기 가서 내 꿈을 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의를 짧게 하고 옷을 몸에 붙게 만들었던 박종호 명장의 아이비리그 스타일 양복이 인기를 끌면서 그의 명성도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한국의 신사복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소공동 일대에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되기도 했죠. 1975년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68년도부터 75년까지 그 모 양복점 AQ 양복점이라고 서울 시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명문이었죠. 거기 본점에서 재단 생활을 하다가 소공동 지금 그 동양화학 빌딩 짜리인데 거기에서 뉴라이프라고 그 양복점을 개업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뭐 한 300벌, 300착씩 이렇게 만들 때이기 때문에 그 상의하는 사람, 상의공이 한 뭐 13분, 바지하는 사람이 4분, 또 이 가봉하는 사람이 2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 달에 수백 벌의 옷을 작업할 정도로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성을 쌓아갔지만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던 박종호 명장. 양복 제작에 대한 그의 도전은 계속되는데요. 특히 1997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세계 주문 양복협회 국제회의는 명장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복장협회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패션쇼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꼬박 3일 밤낮을 세워가며 전 세계 맞춤 양복 전문가들에게 선보일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1997년도 8월 2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3일 동안에 양복 한 벌을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꼬박 밤을 새다시피 해서 양복을 만들어서 4일째 되는 날 국제 패션쇼를 합니다. 각국에서 참석한 분들이 날 한 나라에서 10작품, 15작품 만들어 오는 그런 패션쇼 무대 오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옷을 모델이 입혀서 이 모델에 대한 단점을 이렇게 보강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그 각국에 참가한 대표들께서 보통 유럽의 양복 하나 만들면 뭐 2달씩 이렇게 걸리는데 3일 동안에 만들었다 해서 너무나 놀랐고 그래서 모두들 축하한다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생애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옷을 입는 모델의 체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감춘 그의 양복은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요. 평소 옷을 입는 사람의 신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비로소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명장의 지론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수제 양복의 기본이자 정석을 철학으로 삼으며 묵묵히 옷을 지어온 그의 신념을 알아준 특별한 고객도 있었는데요. 제가 모시던 손님 중에 김대중 대통령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처음에 뵈니까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만은 별정마다 정감이 있고 정말 소박한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경제인으로서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전 회장님 옷을 해드렸었는데 참 성격이 과묵하시고 무슨 말씀 한마디도 없고 너에게 맡긴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옷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인사 중에서는 최광수라고 외무부 장관 하시고 최규하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긴장으로 만났던 분이 그분 옷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스타일을 책임지며 화려한 이력을 쌓아가던 중 명장은 어느 날 특별한 제의를 받게 됩니다. 맞춤양국 협회가 그 약수동에 있습니다. 200평의 5층 건물이 있는데 그 협회의 부회장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가지고 그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기에 그 가설 테이블을 설치를 해서 12명씩 바지를 해서 완성까지 1년에 그 12명씩을 가르쳐서 재단 봉제 2급 기능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36명을 길러낸 그것이 가장 크게 보람이 되고요. 그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아무런 기술도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 바지라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 그 생활의 그 기초를 닦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재소자들이 대상으로 한 양복 강의는 3년간 이어졌는데요. 어려운 시절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던 명장에게 참으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하나의 업적이 되어 그에게 값진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1998년 대한민국 양복 명장에 선정된 겁니다. 숙련 기술자로서 최고의 영예라는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명장을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장 신청을 3번째 했었는데 그때는 저보다도 위에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 선배님들이 명장을 또 받으시고 명장을 받는 게 아니고 명장 칭호를 준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명장 칭호를 준다. 예, 그 3번째 되는 날인데 무심코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명장 그 선정된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참 반갑고 기뻤습니다. 네. 국가적 공신력을 갖춘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좋은 양복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타이틀은 뒤로 한 채 손님에 대한 마음, 양복에 대한 애정이 여전한 명장의 자세는 배울 점이 많은데요. 명장님께서는 굉장히 정이 많으셔서 잘 대해주시고 또 옷을 대하실 때는 굉장히 섬세하셔서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인에게 맞는 패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수제 양복을 찾고 입을 수 있도록 고민한다는 박종호 명장. 특히 지난 20여 년간 국내 맞춤 양복의 패턴 트렌드를 이끌어온 리가스 패턴에 대한 연구는 그가 이뤄낸 업적 중 하나인데요. 라인은 아름답지만 복잡하고 어려워 악마의 패턴이라고 불린 리가스 패턴을 우리나라 남성들의 체형에 맞게 다듬어 왔습니다. 자켓이 리가스 패턴으로 만든 옷인데요. 아무리 전체 좀 높게 형성이 돼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또한 실루엣도 전체에 맞는 듯 작은 듯하게 맞지만은 활동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이 팔도 사람이 인지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그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거. 필요 이상의 그 많은 그 여유를 줄 필요 없이 편안하고 또 좀 비만체들이 입어도 좀 스림한 느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 예, 이 패턴이. 과거 세계 기능 올림픽 양복 기술 부문을 12년 연속 휩쓸 정도로 우리나라는 소재,
바느질, 재단 등 손으로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데요. 실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 양복 산업이 호황기를 이루기도 했지만 지난 1990년대 이후로 IMF 사태, 금융위기 등 국제적인 시류 흐름과 회사원들의 복장 자율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맞춤 양복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습니다. 어떤 기성복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 맞춤 양복이 호황일 때 모든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 날짜를 잘 지켜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정된 기술자를 가지고 더 많은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소화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돼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가격 면에서 그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성복의 등장으로 화려했던 맞춤 양복의 명성이 꺾이면서 손님은 물론이고 수제 양복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후배들도 점차 줄었습니다. 양복업체 침체로 2010년 이후로는 양복 직종에서 새로운 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명장은 여전히 맞춤 양복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패션을 고집하는 요즘 추세에 따라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위해서 좀 맞춰 입는 경우가 더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맞춤 양복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남아시아나 유럽 저쪽에도 많이 줄었다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살아서 계속 맞춤 양복을 하려면 보통 큰 각오를 가지고 해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스포크,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생산하는 주문 제작 제품이 인기를 얻는 요즘 명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맞춤 양복 역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에 대한 마음인데요. 고객들이 오셨을 때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임팩트를 주는 거, 예. 얼마만큼 그 정성을 들여서 옷을 해주느냐, 예. 이런데 역점을 두고 이렇게 고객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고객에 대한 모든 그 요구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래도 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마음이 곧 정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양복 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거라는 건데요. 양복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꿈이라기보다도 바람이 있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우리 좋은 기술들을 전수해서 그 맞춤 양복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임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면 이제 캐스 바이 캐스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실히 배우는 사람 태도도 그렇게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과 정성을 담은 수제옷에는 인격이 있다고 말하는 박종호 명장. 그가 일궈온 대한민국 수제 양복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